아베노믹스 2탄이라 원해난율은 폭락할까 안 할까 이 뜻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베노믹스 2탄이 뭔지부터. 여러분,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취임하면서 쉽게 말하면 경제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베노믹스하고 사나의 노믹스 이 두 가지가 너무 유사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개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똑같아요. 재정이나 금융정책을 보면 적자국채 발행을 용인하겠다. 쉽게 말하면 돈 뿌리겠다. 확장재정하겠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에는 부정적이다. 지금 10월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해 봤거든요. 다카이치 사나이는 올리지 않는다.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베노믹스하고 똑같은 방향이에요. 돈 풀어서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 아베노믹스의 핵심은요. N저를 통해서요. 대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도록 독려하는 거. 그러면 대기업들은 돈이 쌓이겠죠. 그 쌓인 돈을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면 직원들은 소비를 많이 한다. 소비를 많이 하니까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간다. 이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N저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N저. N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N고가 되는 거잖아요. 금리를 내리는 거죠. 결국 확장정책이 돈 뿌리면 환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은 당연히 올라가죠. 그게 N저거든요. 고물가 대책도 보면요. 일부 품목 세율도 인하하고 특히 에너지 보조금 지급하겠다. 에너지 보조금. 이거 결국은요. 물가를요.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해서 낮추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소득세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일부 품목의 세율도 인하하고 에너지 보금 뭐 가스요금 전기요금 정부가 내주고 여기에 소득세 기초공제까지 확대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이것도 말입니다. 결국 돈 푸는 거예요. 돈 푸는 거. 아니 뭐 세금을 낮춰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돈 푸는 거죠. 여기다가 에너지와 기타 정책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겠다. 쉽게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해서 전기 생산을 싸게 하겠다는 거예요. 싸게 해서 말입니다. 시장에 계속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가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차세대 핵융합유 개발을 가속화시키고요. 여기에 한편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투자 유치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딱 아베노믹스예요.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은요. 아베노믹스 사나이노믹스의 시장은 환호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주춤주춤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로 취임을 하니까 10월 21일에 49,316.06까지 올라갔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10월 20일에 조금 떨어졌어요. 49,307.79까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베노믹스가 2012년 12월 21일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그 당시에 총리로 취임을 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 이후로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디플레이션 함정을 깨버렸어요. 저성장의 저물가를 깨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주가를요. 1989년 12월 29일에 38,915.87이었는데 지금은 49,316.06까지 끌어올렸잖아요. 아베노믹스가 실질적으로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는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추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아베노믹스를 추정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엔 달러 환율이 여전히 151.90입니다. 아베노믹스 때보다는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베노믹스가 한창일 때는요. 많이 갈 때가 2022년 10월 20일에 150.14, 2015년 7월 14일에도 123.80. 이게 높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됐던 2012년 12월 26일 85.62였거든요. 굉장히 엔화가 강했습니다. 그 강한 엔화가 약해져서 2024년 7월 3일엔 161.68, 1986년 12월 이후로 8년 만에 최고치가 될 정도로 지금 엔화가 약세를 기록한 거죠. 그만큼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수출이 많이 됐고, 수출이 많이 된 걸 직원들에게 나눠줬고, 직원들은 소비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아베노믹스를 개성한다고 했는데도 생각보다가 151.90이니까 별로 안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한다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베노믹스가 한창일 때 원달러 환율을 보면 1,000원을 다 넘었죠. 당연히 말입니다. 아베노믹스가 강하게 간 거니까요. 그러다가 사실 2012년 12월 26일부터 한번 보세요. 1289.93원입니다. 100엔당. 그러던 엔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심지어 2015년 6월 16일에는 885.11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보면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거하고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거,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아베노믹스가 계속되니까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삽니다. 원화가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런 기운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아베노믹스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게 되면 원화환율은 더 떨어질 거예요. 지금보다.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떨어질 수도. 과거 말입니다. 2024년 7월 10일에 855.17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화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카이치 사나이는 분명히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갑작스럽게 경제정책을 바꾸면 경제는 혼란이 오고, 혼란이 와서 시장에 공포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허나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요 100% 아베노믹스를 개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베노믹스를 개성하는 자체가 엔저를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니까 엔저가 됐을 때 원화는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야 된다. 그러면 원화환율은 계속 떨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당장 안 떨어진다고 안 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보면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엔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덜 본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거 마지막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에도요 아베노믹스는 이미 시장에서는 갔다. 이제 아베노믹스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다카이치 사나이 나름대로의 경제정책을 들고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아베노믹스를 따라간다면 물가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게 다카이치 사나이가 자칫 잘못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는 요소란 뜻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음대로 시장을 그렇게 할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화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취임하면서 아베노믹스를 개성한다고 했는데도 덜 떨어져요. 이것은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카이치 사나이는 아베노믹스를 개성한다고 했던 것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원해난율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 있다. 반드시 생각하고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지금은 우리 자산을 줄이지 않는, 삭제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다. 그 말씀 강조합니다.